시간 끝났어요. 5분 지났어요. 최상목 증인, 네. 오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미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헌 문건 있지 않습니까? 네. 개헌 문건에 보면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최상목 증인, 네. 보고할 것 그러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고한다는 것은 대통령한테 보고한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죠? 최상목 증인, 네. 이 개헌 문건에 보면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보고는 대통령한테 하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은 참고 자료로 그 자리에서 받은 거고 자, 그다음에 실무자를 통해서 자, 이 참고하러 엄청난 받았기 내용이 때문에 있는데 네. 제가 그래서 문제 제가 삼고자 하는 그 부분을 것은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약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본게 답변하지 아니고요. 않기 바랍니다. 저 위원장이 그 봤으면 자리에서 받고 본게 아닙니다. 안 봤으면 안 본 거지 약간 봤다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본 게 아니고 1시 50분경에 발언을 봤다는 말씀을 드린 앞으로 겁니다. 정확히 얘기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석준 의원님은 의사진행이 방해가 된다고 위원장이 판단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국회법 145조 1항에 의해서 1차 경고합니다. 1차 경고가 수행되지 않을 시에는 2차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권 정지 및 퇴장입니다. 자, 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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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계속 서 있어요. 앉지 말고. 김영환은 그냥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 경고 먹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자, 질의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님들 좀 자중하시고요. 자, 기획재정위에서 법사위로 사부임 된 김영환입니다. 먼저 우리 최상목 증인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이제까지 대정부 질문에 있었던 최상목 증인의 발언들입니다. 고민정 의원 그 쪽지 관련된 질의에서 열어보지도 않고 직원한테 이렇게 넘겼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진성준 의원 질의에도 보지도 않고 넘겼다고 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네. 김병주 의원 질의에도 보지도 않고 네, 넘겼다고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자, 저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기재위에서는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유동성 관련된 얘기 같다. 제가 네. 첫 줄이 예비비라는 걸 봤는데 그거조차 예비비 보셨죠? 네, 자, 예비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첫 줄에 그 자리에서 본게 예비비를 아닙니다, 보셨다고 의원님. 얘기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 게 그 자리는 쪽지 상태에서 자, 받았고요. 예비비를 그다음에 보셨어요. 예비비라는 그러니까 예비비 첫 줄에 예비비라는 단어를 보셨다고 직접 네, 말하셨잖아요. 그거는 1시 50분쯤 봤습니다. 정확히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자, 윤인대 차관보 예, 말씀하십시오. 증인 선서 하셨죠? 예, 했습니다. 네. 지금 기재위에서 윤인대 차관보가 발언할 때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자, 최성목 증인은 지금 첫 줄에 예비비는 봤다고. 네. 시간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그건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윤인대 차관보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쪽지를 받았어요? 네. 접은 상태에서 받으셨어요? 예, 접은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기재위에서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 자금 확보 이런 정도만 기억하고 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저는 봤습니다. 본인이 보셨어요? 예, 저는 사실 네. 그때 말씀드렸던 똑같은 식 계속 말씀드렸는데 본인만 그럼 보시고 저는 끝났어요? 쪽지를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 총재가 들어오셔가지고 부총리께서 하는 총재랑 대화를 나누셨고 저는 이제 회의 준비 때 밖에 나왔다가 잠깐 열어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네. 그러면 차관보 알았고 최성목 증인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1시 50분경 자, 저희가 상식적으로 일곱에 돌아갔을 상식적으로 때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어요.
비상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했습니다. 다 TV로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그런데 차관보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침탈하는 걸 말씀- 봤습니다. 네네. 그렇죠? 보셨죠? 네? 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인들이 들어오는 걸 다 보셨어요. 시민들이 저항하는 거 보셨고 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들어온 거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어렵게 이루어진 거 보셨어요? 봤습니다. 예. 그런데 자, 비상계엄 선포를 했고 예비비라는 단어를 봤어요. 윤희대 차관보는 바로 언급을 해요.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 자금 확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 아닌가요? 저기 아니 이게 어떻게 네, 의원님 유동성 저한테 질문하신 가지 답변을 네. 간단히 드리면은요. 지금 그 당시 상황은 저한테 굉장히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요. 저는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저는 어차피 계엄에 반대를 했고 외환시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시장을 체크하고 있었고요. 시장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가 받은 자료, 참고하라고 준 자료에 대해서 자, 관심도 네, 없고 알겠습니다. 열어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네, 차관한테 알겠습니다. 맡겨놓은 자, 상태였습니다. 그날이 국회의장이 12월 10날 예산안 뒤로 미룬 날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본회의 의결 네, 뭐 그런 거 12월 3일 원래 의결하기로 그런 거 했는데 같습니다. 네네. 그날 의장께서 12월 10날로 옮기셨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증액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차관이 뭐라고 예결위 간사한테 가져온지 아세요? 검찰 특활비 깎였었죠. 이거 언급도 안 했습니다. 언급도 안 했어요. 마지막에 하나 들고 온 게 뭐냐? 예비비를 복원시켜달라. 예비비를 복원시켜달라. 그러면 비상계엄 했고 예비비를 보셨고 차관보는 이게 비상계엄 자금인 거를 인지를 했고 이 차관은 왜 예비비를 가져왔을까요? 왜 혼자 결정을 했어요? 이 차관이? 그거는 지금 3일 계엄 전 아닌가요? 말씀 주시는 거. 맞습니다. 네, 12월 근데 2일, 뭐 3일. 그걸 그게 무슨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냐면 인과관계로 물어보시는지는 이해가 안 이미 갑니다. 그 비상계엄 쪽지 문건은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전달되기 전에. 의원님 그렇게 추정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네, 맞춰주. 원장성 임시순창 국회의원 박기승입니다. 최상목 증인은 국가 위기 앞에서 자신의 의무를 방임 회피했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헌법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은 내란 행위로 인해서 국가 혼란을 야기하고 민생 경제를 파탄에 이끌었음에도 아직까지 국민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내란 속에 윤석열이 파면된 것에 대해서 사과한 적 있습니까? 저는 계엄에 반대했고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파면 이후로 사과한 적 있습니까? 그건 저는 파면 이전 이후가 관계없이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고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2024년 12월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력을 승계한 이후의 일련 행태를 짚어보겠습니다. 국회는 12월 26일 국회목 3인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마은혁 재판관은 한두숙 총리가 복귀한 뒤 4월 8일에야 임명이 됐는데 103일이 걸렸습니다. 김서구 법무부 차관, 네. 재판관 1인의 공백은 헌법재판소 구성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사실은 헌재 평의가 늦어진 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법은 지켜져야 하고 헌재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지적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건의도 하고 보고를 해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장기화해도 차관도 동조한 책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대로 건의했습니까? 당시 국무위원회 간담회 때 제가 드린 말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회 추천 3명에 대한 임명권이 형식적 권한이냐, 그렇지 않으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적 권한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여야 합의라는 관행도 확립된 관행은 아니다. 그건 이제 예. 그만하시죠. 예.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2월 27일 재판관 전원은 일치된 의견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국회 구성권을 침해한다. 봤습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헌법 111조 제3항에 따라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상목 증인의 부작위는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헌재의 권위를 훼손하고 헌법기관을 형이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직무과정에 대한 한덕수 총리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최상목. 제가 임명을 안 한 게 아니고 임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두 분이 임명을 해서 헌법 절차는 진행을 시켜놓고요. 네. 그 다음에 헌재 결정이 난 다음에 존중을 하고 그 부분에 그렇지만 국무회의도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무회의가 작동이 되려면 국무위원들과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무회의도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 작동할 의무가 알겠습니다. 당시에 있었습니다. 아니 거부권은 이렇게 쉽게 행사하면서 어떻게 더구나 지금 국회에서 추천한 목인데 뭐가 그리 힘들었습니까? 임주봉 교수님 잠깐 좀 묻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6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할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67조 1항은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유언 결정을 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지체 없이 해야 한다는 의미고 만약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거나 협의하겠다고 하면 그 자체가 위법 행위라고 하셨는데요. 네. 왜 위법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서 지금 최상목 부총리께서 이제 그 국회에 선출한 헌법재판관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임명장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라고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렸고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은 그 경우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그 인용 결정이 났으니까 임명장을 교부안한 것이 위헌이라는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피청구인인 우리 최상목 부총리께서는 그 위헌 상태를 지체 없이 해소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체 없이라는 말이 법조문에는 없지만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법조문에 없는 것인데 지체 없이 임명장을 교부하지 않고 계셨던 것은 계속해서 위법 행위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수고. 네, 경기 남양주변 김용민입니다. 지금 관세 전쟁 말씀하시는데 관세 전쟁보다 지금 헌정 질서 파괴 전쟁이 더 심각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 점을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최상목 부총리, 네, 퍼스널 컬러 뭡니까? 퍼스널 컬러 검사했잖아요. 뭐예요? 그건 제가 검사한 게 아닙니다. 뭐 나왔어요? 그날은 됐습니다, 그러면. 취업박람회에 자, 한번 저기 PPT 취업하는 보여주시죠. 젊은이들을 행사를 궁금하지 참석한 않으니까 겁니다. 됐어요. 자,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대통령실 참모진 휴대전화를 이렇게 많이 교체했네요. 대부분 다 교체한 것 같습니다. 왜 교체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보면 정부 인사들 박성재 법무부 장관 2번, 김용현 3번, 조지호 청장 2번, 이완규 법제처장 저 앞에 있는 사람 한 번. 왜 이렇게 교체합니까? 이게 다 증거인멸 아닙니까? 자, 최상목 부총리 휴대전화 교체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심칩 바꾼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김선택 교수님 잠깐 나와주시죠. 보면 일단 마용주 대법관 미임명부터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이 마용주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던 당시였던 11월 26일 날 제청을 했고 국회에서 12월 27일 날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당연합니다. 네, 근데 그것을 또 임명하지 않고 뭐 여야 합의 뭐 이런 얘기 또 제대로 하지 않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임명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헌법 위반 아닙니까? 네, 위헌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27일 날, 그러니까 24일 날 저희가 국회에서 가결시켰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이 인정되기까지 63일 정도 걸렸는데 이때 계속 임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탄핵 사유인 것이고요. 두 번째가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을 그만뒀던 3월 24일까지 25일 동안, 다시 말해서 헌재 결정이 있은 이후부터 25일 동안 또 임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행위 다 위헌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특히 중요한 부분이 2월 27일에 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그 미임명,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일 뿐만 아니라 선별 미임명이었습니다. 단순한 미임명보다 선별 미임명이 더 중요한 문제고요. 왜 그러냐면 실질 심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2월 27일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그 선별적 미임명 행위가 구체적인 헌법상의 자기의무 위반이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이라는 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 25, 6일간 계속해서 그런 위헌 상태를 방치한 것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그 위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 나중에 최종 헌재에서 결정하겠지만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이 정도면 충분히 공직자로서 탄핵을 시켜야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뭐 우리 탄핵 사유가 근데 우리 헌법상으로는 위헌 위법한 뭐 행위만 있으면 탄핵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헌재가 이제 중대성 요건을 새로 만들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대한지 여부의 판단이 이제 문제되는데 요 케이스는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서 말했던 그 국민의 신임의 배반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파면할 정도 중대하지 않다 한 거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요 2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에서 위헌 행위를 결정하는 것 이후에 계속해서 그 임명하지 않고 있었던 행위는 국민 신임 배반의 관점이 아니고 헌법소의 관점에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탄핵 인용이 될 확률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려볼게요. 이번에 한덕수 총리가 그 헌재 재판관 2명을 권한대행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목 2명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헌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대통령이 그 탄핵을 당해서 직무가 정지돼 있을 때 권한대행하고 이 이제 그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된 이후에 고리 상태의 권한대행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 직무 정지돼 있을 때는 언제든지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종래의 인사나 정책의 기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 현상 유지가 중요한데, 근데 대통령이 파면돼서 고리됐을 경우에는 그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 정부는 과도적인 관리 정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60일 내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원래 필요성 원칙, 한시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이라는 세 가지 원칙 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 행사를 판단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네, 지금 정리해 이 주세요. 정부는 케어테이커 가버먼트입니다. 케어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상목 장관, 네. 방금 김영민 의원 질의에 핸드폰 교체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장경태 의원실에서 휴대폰 기기 변경 내역 제출을 하라 하는 자료 제출을 했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조기용, 오영주, 이주호, 심우정, 윤인대, 박종준, 최상목 핸드폰 기기 변경 내역을 자료로 받았나 봐요. SK텔레콤으로부터. 제가 위증이 됐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이주호 증인 뒷번호가 6031이고 2022년 8월 16일 날 갤럭시 와이드 4에서 갤럭시 S22로 바꿨죠? 네. 예, 그렇게 지금 자료가 와 있습니다. 최상목 증인에 대해서는 핸드폰 기기를 많이 바꿨어요. 근데 최근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2024년 6월 24일 갤럭시 Z 폴드 5에서 갤럭시 S24 울트라로 바꿨고, 이것을 개엄 직후인 2024년 12월 7일 날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갤럭시 Z 폴드 6로 바꿨다는 SK텔레콤의 답변이에요. 근데 지금 본인은 핸드폰 기기를 바꾸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왔거든요. 이게 이제 장경태 의원실에서 이번 탄핵조사 청문회를 위해서 SK텔레콤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서 받은 답변 자료입니다.
그러면 최상목 증인은 바꾸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자료는 바꿨다. 이 2024년 계엄 직후인 12월 7일 날 이렇게 바꿨다라는 자료를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제가 핸드폰 기기를 계엄 이후에 바꿨냐고 말씀하셔서요.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바꾼 건 맞습니다만 제가 계엄 이후인지는 네 그래서 분명한 거는 핸드폰 기기를 과거 거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의원님들 조용히 계시고요. 자, 아니 고장이 나가지고 잠깐만요. 새로 그러니까 제가 바꾼 건 아닙니다. 최상목 증인 잠깐만요.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핸드폰을 교체한 적 있냐? 없다라고 답변한 것이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상해서 이 자료에는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7일 날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갤럭시 Z 폴드 6로 바꿨다고 장경태 의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하면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꾼 적이 없냐 그랬더니 지금은 바꾼 적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면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건 분명한 위증이에요. 그런데 국회법에 보면 위증을 했다 하더라도 지적을 받고 맞습니다. 제가 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 위증죄를 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적용받겠습니까? 국회법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 아니 왜냐하면 그러니까 핸드폰을 바꿨냐 저는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근데 제가 정확히 날짜를 기억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바꾼 건 아니고요.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둘 다 갖고 있다고. 네 가지고 다른 있습니다. 분들 조용히 하세요. 자, 핸드폰을 갖고 있다니까 갖고 있다는 건 제가 알겠어요. 네네. 근데 지금 김용민 의원 질의는 핸드폰 사용하는 기종을 바꿨냐 교체했냐고 물어봤지 바꾼 기종을 버리지 않고 갖고 있느냐 이걸 질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핸드폰을 교체했느냐 안 했습니다 하는 것은 위증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최상목 증인을 생각해서 국회법에 위증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정할 경우에는 그 감경하거나 아니면 고발을 안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국회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국회법 조항을 적용을 받아서 아까 김용민 의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할 때는 위증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적을 받고 위증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안내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 조용히 하시고요. 다른 분들 조용히 하세요. 자, 다른 분들, 자,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님들 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자, 최상목 증인의 판단,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네, 제가 정확히 날짜를 기억을 못했습니다만 핸드폰 기기가 고장이 나서 지금 고장이 난 핸드폰은 가지고 있고 새 핸드폰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네, 자, 이게 무슨 소리죠? 자, 의원님들 잠깐 조용히 하세요. 자, 진행은 위원장이 합니다. 자, 박균택 의원님 조용히 하시고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이 위증에 관한 조항을 제가 그래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진 의원이 정확하게 읽어달라고 하니까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증 등의 죄 1.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가로 열고 서면 답변을 포함한다.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을 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2항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1, 2항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아직 이 탄핵조사 청문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제가 본면을 드린 거고 네, 위원장님. 안내를 시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제가 위증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만, 전 날짜를 제가 정확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를 드려서 제가 그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수정을 하고 최상목 부총리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은 있습니까? 아니 김영민 가만히 계시고요. 이거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그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